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을 쓸까 말까 밤새 고민하다 현명한 조언과 상처받은 제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댓글이 보고 싶어 용기 내 글을 씁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꽤 큰 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장 수술을 하기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또 갑작스런 이사와 남편이 일을 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1년 정도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위경련과 등 통증 등 여러 증상으로 많이 힘들었었네요. 남편이 하는 일 특성상 평일에 휴가를 많이 빼기는 어려웠고 명절에는 쉴 수 있으니 그 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연휴 때 집에서 회복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말 부부다 보니 남편이 있을 때 회복을 해야 연휴가 끝나고부터 아이들을 혼자 챙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이며 요리며 뭐든 혼자서 쉴 새 없이 아이들을 챙겨야 하니 되도록 빨리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수술을 하고 명절에 저를 집에 혼자 있게 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몇 달 전 대학병원 진료와 수술 날짜를 잡은 후 여러 번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게 할 거면 다른 날짜에 수술하고 싶다고 여러 번 확인 질문을 했었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수술 후에 있을 부작용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연휴라 문연 병원을 찾기 힘든 건 물론이고 요즘 응급실을 못 찾아 큰일 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많이 봤었기에 혼자 있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저런 말을 물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더군요. 저희가 아이가 둘 있는데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남편이 집에서 보기로 했고 수술 당일 낮에는 꼭 필요하니 회복 시간 동안은 옆에 있기로 했습니다. 9월 11일 오후에 입원해서 입원 수속 후 남편은 집에 가서 아이들을 챙겼고 12일 아침에 수술을 했습니다. 진통제에 무통주사를 연달아 계속 맞으니 생각보다 안 아프기에 다행이라 생각하며 12일 오후 남편은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줘야 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근데 수술 당일 밤 등 통증과 오한이 오며 미열까지 나서 잠을 푹 못 자겠더라고요. 일어나기 힘들고 배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가다가 어지러워 주저앉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네요. 이날 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었는데 제가 9시쯤 깜빡 잠이 들어 11시에 일어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전화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13일 아침부터 등 통증과 종아리 경련이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위경련처럼 심한 속쓰림까지 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파스를 붙이고 등 마사지도 좀 부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자리 부부가 보이더군요. 부인이 저와 같은 날 담당 수술을 했는데 남편이 옆에 꼭 붙어 간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물 마시라고 대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화장실도 부축해주고 에어컨 때문에 추운지 아니면 더운 건 아닌지 체크하며 아픈지 확인하고 간호사를 부르는 모습. 특히 피검사를 하러 내려가서 대기할 때도 마주쳤는데 당시 제가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배가 아파 기다리기 정말 힘든 상태였습니다. 앞자리 아내분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옆에서 남편이 자리를 맡아주고 부축해주면서 앉게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앞집 부부가 아이랑 영상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네요. 아이가 몇 밤 자고 오냐고 묻는데 저랑 퇴원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의아해서 내용을 더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아프면 바로 퇴원하지 말고 2, 3일 더 지켜보고 괜찮아지면 그때 퇴원해라. 애들은 걱정하지 마라. 네 몸만 신경 써라. 시어머니라는 분의 이 말을 듣고 전날 밤 어머님의 부재중 전화가 생각나 저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 도중 어머님은 담낭을 아예 제거한 건지 전신 마취로 한 건지 애기 아빠가 병원에서 잔 건지 물어보셨고 마지막으로 밥은 먹었냐 물어보셨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죽으러 나왔는데 아직은 못 먹겠다고 대답했었네요. 그랬더니 시중이 필요한 건 아니지.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누워있어야 한다 대답했더니 그래, 너는 명절에 푹 쉬고 애비랑 아이들은 추석 아침에 일찍 보내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상했지만 대답하려는 찰나에 바쁘다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몸이 아프니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파스를 주러 잠깐 왔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혼자 두지 않으려는 약속을 지키려고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저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4일에는 아침부터 링겔 주사를 정리하고 퇴원 전 소독과 상처 관리를 안내받으며 정신없이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수납 안내까지 받고 남편이 조금 늦어져서 짐 정리를 하고 난 후 수납도 직접 하고 왔네요. 그러고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이 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연휴 동안 병원이 진료를 안 하니 소독약과 방수밴드가 필요하다는 제 부탁에 남편이 나가서 사왔는데 아무래도 이때 시댁에 가져갈 과일과 술을 같이 사온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오한이 계속 있고 열이 오르는 것 같아 체온계를 가지러 가는데 체온계가 있던 수납장 위에 과일과 술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를 혼자 두고 시댁에 가겠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열을 재고 누워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거실로 나가서는 시댁에 가기로 한 거야. 내가 수술 전에 여러 번 확인한 거 기억 안 나? 하고 쏟아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잠깐만 다녀오려고 했었다네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밤늦게 가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명절이나 퇴근길에 가면 더 막힙니다. 평소 남편이 시댁 얘기만 나오면 대단한 고부 갈등을 겪으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동과 말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수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순전히 본인이 부모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런 것들로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제사 집착이 심한 편이라 매번 힘들었지만 어른들이니 항상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매번 참고 넘어가니 이럴 때조차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댁에도 화가 나서 쏟아 부어버렸네요. 수술하고 혼자 있기 싫어서 그렇게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해? 내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수술하고 혼자 있어야 해? 어머님도 너무 인정이 없으신 거 아니야? 애들 엄마가 아프니 옆에서 신경 좀 써주라고 배려 좀 해줄 수 없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수술하고 오면 이렇게는 안 하겠다. 당신이 수술했다면 나는 당신처럼 안 그럴 것 같아. 대충 이런 식으로 쏟아부었더니 안 가면 되지 않냐고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도 중간에서 미치겠답니다. 아버님이 무릎이 아파 차례상을 못 펴니 새벽에 와서 펴달라고 했다네요.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 무슨 일이 있어도 차례와 제사를 지내셔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손주들이 아파도 제사가 먼저인 분들이죠.
아무튼 아침 일찍 아이들과 잠깐만 다녀오려 했다며 소리를 지르기에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고, 이후 아이들에게 파스 붙여달라고 부탁한 후 인스턴트 죽을 혼자 데워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냉전 중이고, 저는 미열이 지속되고 방사통이 이어져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술하고 열이 나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예민해서 속이 좁아진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자존감이 낮은 건가? 낮아서 이렇게 이해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자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너무 딱하기도 해서 이중적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나중에 정말 큰 병이 생기거나 약해지는 나이가 됐을 때 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상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앞으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인생 선배로서 아끼는 동생의 고민이다 생각하고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잘못한 건 알고 배우고 고치겠습니다. 추가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결국 시댁에 가지 않았고 저는 밤새 오한과 미열, 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방사통이라는 답변과 함께 타이레놀 추가 복용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열이 날 경우에 조치를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네요. 남편은 거실에서 자꾸 싸움 이후 어떠한 대화 시도나 제 상태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내가 최선을 다해 꾸려온 가정의 가장 모습이 저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더니 남편은 내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네요. 현타가 오면서 이 사람과 함께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 아직도 나한테 미안함이 안 드는지 물었더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하더군요. 해서 위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듣더니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미안함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서 더 화가 납니다. 미안하니 그만 좀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며 제 마음이 더욱 다치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는 미안하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냉전 상태로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네요. 우선은 다른 것보다 몸 회복에 집중하고 건강해져서 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선택을 찾아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버리셔야죠. 저런 게 무슨 배우자입니까? 인생 저러고 살면 벌 받아요. 님은 일단 몸부터 잘 케어하셔서 회복하시고 화났던 기간만큼 무시하고 상처받게 행동하고 난 후 버리세요. 뭘 믿고 같이 살아가야 하나요? 그를 잃는 제3자가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남편이 암에 걸리면 10중 8구는 아내가 간호하고 아내가 암에 걸리면 10중 1, 2가 남편이 간호합니다. 그게 아니면 스스로 간병하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쓰니 남편이 10%에는 못 들 것 같은데 억울하시면 쓰니도 8, 90%에 들지 말고 간병 안 하는 10%에 드세요. 그게 답입니다. 세 번째, 암이라도 걸렸으면 정말 과간이었겠네요. 며느리 아플 때 배려 안 하는 시집에 양보할 필요 없어요. 막말로 쓰니가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시어머니가 제사밥 차릴 것 같아요. 필요도 없지만 쓰니 아들이 차리겠다 해도 절대 못 차리게 할 겁니다. 이런 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양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얕보이지 마세요. 네 번째, 이미 우스운 존재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이면 그냥 이혼하세요.
애들이요. 주고 나와서 면접 교섭만 충실하게 해도 되고 데려가서 키워도 됩니다. 그냥 언제고 훌훌 털고 가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던 지랄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과도한 요구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혹시 아들을 님한테 맡겨놔서 빚쟁이처럼 구는 거라면 그냥 원주인한테 돌려주세요. 사실 쓸모도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요구한 것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아픈 사람 언성을 높이게 하는데 더 볼 거 있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